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산중공업의 일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마이너스 1% 정도,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종가 마감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마감을 할 거로 보인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이 원전 관련주들 상황을 보면은 이 두중을 포함해서 일진파워라든지 한전산업 그리고 한신기계까지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크게 주가 변동이 아예 없이 이 보합권으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원전 관련주 자체에 특별한 어떤 이슈 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다만 이제 한전기술이 마이너스 4.8%가 지금 찍혀 있는데,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한전기술이 바로 어제 이 14%에 이제 급등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 오늘의 마이너스 4%대 이제 하락은 어느 정도 이 숨고르기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한전기술이 이제 올라와 주면서 이 두산중공업도 좋은 흐름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두중 같은 경우에는 이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으시고, 특히 이 한 달에서 두 달 후에 이 주가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자리에 와 있을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 유상증자 이 관련 영상들만 계속해서 이제 남겨드렸는데, 아직 미처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이 추후에 이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시나리오를 설명드리면서 안심을 시켜드렸죠. 자, 물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재 이 위치에서 이 포지션에서 이 최근의 세력이 이런 241선을 깨고 단기적으로 하락이 이어진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특히 우리가 테마주라고 부르는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에서 이런 흐름이 지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두중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부분까지도 웬만하면 미리 염두를 해두시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막상 진짜 음봉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올 때 나도 모르게 이 손절이 나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현재의 주가로부터 각각의 방향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주가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최소 3가지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자세한 이 차트 분석은 제가 조금 있다가 영상 뒷부분에 마저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 해요. 자,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두산중공업 관련해서 이제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친환경 에너지니 뭐 변신을 한다느니, 한마디로 다 이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도약을 할지, 이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이 홍보성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서도 여기 보시면 이 수소터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전에 제가 이 SMR이라든지 뭐 대형 원전 그리고 이 풍력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씩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 수소터빈은 제가 자세하게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오늘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호재를 갖고 있고 우리가 이 두산중공업에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왜 수소터빈을 언급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제가 이 여러가지 재료 중에 오늘은 이제 수소터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유상증자 때문이다. 그럼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갑자기 유상증자랑 이 수소터빈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미 공시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뭐죠? 바로 일단 1차적인 목적이 채무 상환에 있는데, 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7천억이 이제 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기타 자금이 나머지 8천억이라고 했었죠. 한마디로 이제 신사업에다가 투자하는데 이 8천억을 쓰겠다. 그래서 이 주주분들에게 이제 돈을 좀 달라,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 주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손을 좀 벌리고 싶다, 이제 이 얘기인데, 문제는 이 8천억 중에 무려 이 3천억이 이 수소터빈 분야에만 앞으로 이 들어가게 된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이제 해상풍력에 2천억 정도를 이제 쓰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SMR이라든지 나머지 이 신사업에 투자를 하겠죠. 한마디로 이제 친환경 사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번 유증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3천억에 해당하는, 그것도 이 8천억 중에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사실상 이 수소터빈 때문에 이번 유증을 결정한 이 이유도 어느 정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줄 정도인데, 자, 그러면 이 수소터빈이 도대체 뭐길래 이 SMR보다 더 지금 비중을 더 높게 두고 있느냐, 두산중공업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이 수소터빈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10월 말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따에 보시면 이 한국남부발전과 이 두산중공업이 10월 29일 날 이 수소터빈 발전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하자 이러면서 이제 협약식을 했죠. 그래서 수소터빈 발전소에 대한 이 실증 사업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국내 최초라고요. 국내 최초라는 거는 우리가 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국내에서 가장 이 선도적인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을 이 선점하기 가장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이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이 뭐냐면 2027년까지 이 두산중공업에서 이제 개발하거나 공급할 이 발전용 가스터빈을 전부 다 이 수소터빈으로 앞으로 이 전환을 할 예정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게 두산중공업 같은 이 거대한 기업에서 2027년까지 이제 계획을 삼았다는 거는 굉장히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단기적인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주가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가스터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이 가스터빈은 뭐냐면 이 연료 자체를 LNG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미래에는 이 LNG에서 연료 자체를 이 친환경 수소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인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 석탄 연료에서 LNG로 가고 LNG에서 지금 나중에는 이 수소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현재 지금 이 석탄 발전소들이 LNG로 이 발전소로 가스터빈 발전소로 계속해서 이 전환될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바로 두산중공업이 이 수소터빈에 앞으로 투자를 할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유증을 했던 이유죠. 이 3천억이 투입이 된다. 그래서 사실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유상증자를 때린 이 두산중공업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겠지만, 이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이 응원을 해줄만 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이 두산중공업이 진행하고 있는 게 이 수소만을 연료로 삼아서 발전을 하는 이 수소터빈을 개발하고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 LNG와 수소를 같이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방식의 발전소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즉, 이 수소터빈을 투트랙으로 이 두 가지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27년도까지 이 수소터빈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전에 2024년도까지는 이 수소만을 연료로 사용해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정말 이 친환경의 이 수소터빈을 우선 1차로 이제 개발을 하고요. 대신에 아직까지 이 수소만을 연료로 하는 거는 이 5메가와트 정도, 요 정도 이 소형 수소터빈을 이제 개발을 할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수소와 아까 말씀드렸던 이 LNG를 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이 연료로 사용하는 이 300메가와트급 이 대형 수소가스 터빈용 이 수소연합 연소기를 이제 만들 예정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완성된 이 수소터빈을 위해서 이 중간에 가는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두산중공업이 왜 이렇게 수소터빈에 목을 매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국내 시장만을 보고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2030년이 되면 지금 전망치가 나오는 게 이 글로벌의 전체 수소터빈 시장 규모가 무려 40조가 될 거라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조사한 게 아니고 이게 일본에서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추정치를 낸 건데, 한마디로 지금 이 40조짜리 시장이 열려있는 이 수소터빈을 두산중공업이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가장 이 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2030년까지 이 수소터빈 시장이 40조라고 그랬는데, 두산중공업의 이 계획은 2027년도까지 이 수소터빈을 완성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030년이 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을 해놓고 이 글로벌 시장을 이 선점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 두산중공업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100번 양보해서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두산중공업이 제작한 이 가스터빈 사진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대형 가스터빈을 두산중공업이 이미 2019년에 전 세계에서 이 5번째로 이 대형 가스터빈을 제작을 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LNG와 이 수소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이 수소터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형도가 나와 있는데, 이제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제 눈에 담아두시는 정도로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이 형태 자체가 이렇게 비슷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가스터빈 얘기가 나와서 잠깐 한번 이제 언급을 해봐드리면,
이것도 이제 두산중공업의 이제 매출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이제 2020년에서 2034년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이 총 이 30기가 있는데, 이 단계별로 이 석탄 발전소를 이제 폐지를 하고, 이 중에 24기를 이제 LNG로 이제 전환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내용만 딱 봐도 이게 두산중공업의 추가적인 이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이 연계 사업으로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는 이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고 이제 끝내는 이런 이제 발전소들이고, 이 아래에 보시면 이 석탄은 폐지를 하고 LNG 연료로 이제 전환하는 이 발전소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두산중공업이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24기 중, 즉 이 석탄 폐지하고 LNG로 연료 전환을 하는 이 24기 중에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12기를 바로 이 두산중공업이 수주를 할 전망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수주 예상액만 이 3조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2025년도에서 2030년까지가 가장 이 두산중공업이 수주를 많이 따낼 수 있는 이런 시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몇 년씩 이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이 시기가 왜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두산중공업의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12월에 급등할 급등 종목 준비했는데요.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제 개인 폰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그리고 오늘 단 하루만 제가 직접 선정한 이 12월에 급등할 급등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월, 11월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진행을 하고요. 이전에는 제가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이 종목들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신규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 보니까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숫자 7이라고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미 한 번, 두 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 종목들이 이 단타 매매용 종목이 있고, 두 번째로 이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목을 각각 따로따로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 두 가지 케이스 한 번에 같이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단타 매매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일주일 동안 이 거래일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보내드린다는 거고, 이 단타 매매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 장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 다음에 제가 정해드린 이 목표가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매도 가격이 제가 보통 이 5%에서 10% 정도 이 사이에서 맞춰드리는데, 종목에 따라서 이 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5%에서 10%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굳이 일주일 내내 안 하셔도 된다. 이 단타 매매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 작전주라고 하는 세력주만 선별해서 그날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가장 이 변동성이 있는 이 종목들만 제가 선별을 하는 거고요. 이 5%에서 10% 이상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게 되면 그만큼 이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제가 정해드린 이 금액에서만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익 매매는 이 단타처럼 하루에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마치 세력처럼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매집을 하는지 제가 이 습관을 만들어 드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시작하고 1, 2주 정도 있으면 이 상승 파동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수익 매매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는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대신에 종목 받으시면 제 영상 그리고 채널 오셔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산중공업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종가에 이제 가까워지면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소폭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야겠고, 일단은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유상증자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까지 진행이 잘 하다가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도 이렇게 무난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는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와중에 유상증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특히 주주분들의 실망이 더 큰 거죠. 정말 한마디로 이 잠깐 눌림목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유증률을 이제 때려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개파락이 나왔을 때 이제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이 주식을 하면서 각종 공시가 뜨게 될 거예요. 이게 전환사채가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 유상증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무상감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재라고 부르는 이 다양한 공시들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매매하실 때 뜰 수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내가 이제 손절을 하시게 되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5년에서 10년 정도 주식을 한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에 10명 중에 9명은 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그냥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깡통이라고 하죠. 이 계좌가 아예 박살이 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 시장을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공시, 이 악재 공시라고 할지라도 내가 습관적으로 손절하는 이 버릇을 절대 들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 이 연속적으로 이 유상증자를 남발을 하면서 이 주주분들이 이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오늘 하한가를 찍고 있는 이 한국 BNC만 해도 바로 어제 이 2천억의 이 유상증자가 발표가 되면서 오늘 바로 이렇게 하한가를 내리꽂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5조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그나마 이제 주가를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인을 얼마든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깨고 내려가는 이 시나리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을 미리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저점에서 내가 매매 대응을 통해서 어떻게 평단가를 낮추고 다음 이 2차 상승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더 늘려서 계속해서 이제 홀딩을 이어가든지, 여러분들 여기까지의 시나리오를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3월까지의 이 시나리오, 이 주가 흐름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주가가 이탈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이 121선과 241선 사이, 이 사이에 주가가 만약에 횡보를 하든 하락이 나왔다가 올라오든 이 범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분할로 이 추가 매수를 할 만한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최저점, 이 바닥을 맞추려는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완전히 바닥을 내가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작 물타야 될 시기에 오히려 주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구간 내에서 매매 대응하시라, 이렇게 팁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긍정적인 이제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차트를 보시면 이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 세력의 매집이 전혀 풀리지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32,000원에 최고점을 찍었던 이때 당시보다도 지금 약간 더 이 수치가 높은 이 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이 홀딩하고 있는 이상 이 개인 투자자가 절대 섣불리 손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이 RSI 지표를 보시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매수 시그널이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진짜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깊게 패이는 이런 시그널이 나와야 진짜 여러분들이 바닥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이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나오는 시그널은 단기적으로 이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신규 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2차 반등을 노리고 이 바닥에서 이제 매집을 하는 거죠. 그걸 당연히 이 세력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주가를 하락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시 단기적으로 또 손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흘러내린다고 하면 이때부터 이 1차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유상증자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증 공시, 이 최초 공시가 나왔던 이날 이후로 이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이 한 달 동안은 주가가 어느 정도 흘러내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한 달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요 구간에서 최대한 이 시나리오 안에서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적으로 현재 이 물려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내 평단가를 최대한 낮추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이제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지금 이제 이 두산중공업 자체가 거래량이 점점 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이런 패턴이 충분히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간다 해도 여러분들이 절대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 이게 미리 높아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물려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 매수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영원한 바닥은 없기 때문에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는 이 시기를 이게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여러분들이 잘 버텨주시면 되겠고, 이때도 여러분들의 매도 타이밍은 당연히 이 RSI 지표상 이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분할로 이 매매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식을 쉽고 간단하게 생각할수록 내 계좌도 지켜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주주분들이 정말 단순하게도 이 인내심 부족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믿음 부족으로 중간에 손절을 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전개가 되든 이 구간에서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손절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 매매 대응법과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가 더 있죠. 이 시나리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개인적으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이제 두산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그리고 오늘 단 하루만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매매 대응 자료와 시나리오 자료 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접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보조자료로 사용하시면 큰 도움 받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저한테 매매 대응 자료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3분할로 매매를 하시라고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 어떤 가격에 사고 어떤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영상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왜냐면 한두 분이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격을, 타점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시는 데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나리오 자료는 이 현재 이 두 중에 현재 주가가 있으면 앞으로 캔들 흐름이 우상향으로 나올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아니면 하락이 나올지 얼마든지 이 주식은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캔들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캔들 그림을 예상 시나리오로 이제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족보를 갖고 매매를 하듯이 이 자료 둘 다 가지고 계시면 사실 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진다,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받으시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 채널 오셔서 이제 영상 보시고 이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요 세 가지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 대응 자료와 시나리오 자료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네 종목이고요. 셀트 땡땡이라고 하는 이 종목인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힌트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 레키로나 호재로 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코로나의 흡입형 치료제도 개발 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시총에 지금 현재 28조에 달하는 이 시총을 갖고 있는 이 생명과학 기업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정확한 종목명, 즉 정답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정답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스타벅스 무료 쿠폰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쿠폰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